나는 2학년 4반 담임, 2학년 지구과학 가르치고 1학년 8반 통합과학 가르치고 지구과학 선생님이요? 지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해보질 않았으니까 좀 어렵지.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은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는 거는 기본적인 게 아니야. 그걸 뛰어넘는 문제고 그걸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틀리라고 하는 문제야.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적절하게 틀려줘야 돼. 그래야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고 이게 나와야지 내신은 잘 받지 않아?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라 라는 수업을 실제로 하지.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갖다 놓고 이런 문제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고 이런 자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적응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한 거니까 당연히 뭐 진답 빼라고 낸 문제에 진답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애들이 나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나의 반전 매력이 있다고? 나 이거 좀 잘났다. 나 이거 좀 매력있다. 다 매력있지 않나? 그치? 매력 덕분이 아니라. 아이고, 수업 재밌지 않아? 난 수업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애들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내일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동해광희고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예지라고 하고요. 동해광희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거의 없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긴장이 돼서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임박했거나 전날 잠을 깊게 못 자서 피곤할 때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졸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는 뒤로 나가서 수업을 듣거나 좀 웃기긴 한데 두꺼운 책을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끼우고 졸면 책이 빠지니까 이렇게 힘을 주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항상 그 집중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제를 평가할 때 결과보다는 실험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정답보다는 그 학생의 사고의 깊이를 보는 편입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정해진 틀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관점이나 생각을 담아내는 학생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자료를 인용할 때 출처를 좀 확실히 밝히거나 실험 결과가 예상과 좀 다르더라도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스스로 분석하려는 태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황순금이고요. 국어 교과를 담당하고 있고 1학년 7반 담임으로서 1학년 공통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할까.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책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백온유 작가의 이 경우 없는 세계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쉽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청소년이 뭔가 방황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이 어렵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유승현 작가님의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이라는 책입니다. 읽으신 친구들도 있으실 텐데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님의 필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도서는 청춘의 독서라는 유시민 작가의 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불평등이라든지 청춘일 때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의 필체는 여러분이 읽기에 생각보다 쉽게 읽을 수 있고 되게 논리적이고 글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라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청춘의 독서를 추천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이 사실은 학교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고, 물론 학급에서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려면 우선 충분한 숙면을 하고 성적을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 수업 시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에 집중을 하려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력? 이름은 이호연이고 과목은 국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교과서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기록부의 출발은 항상 교과서거든요. 관심 있거나 내가 심화적으로도 탐색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구상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활동을 해보시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이 나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추후 활동까지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실은 이 외부 지문은 국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게 중요해요. 뭐 신문 기사든 잡지든 아니면 과학 잡지든, 그러니까 여러 텍스트들을 많이 읽어보는 게 일단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전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확장시키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 수업에서 나오는 서술형 평가는 결국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서술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과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는 게 1번이고, 우리가 수능에서 배우는 외부주의는 평소에 준비하려면 다양한 텍스트, 그게 뭐 문학과 관련된 텍스트도 있고 독서와 관련 텍스트를 평소에 좀 꼼꼼하게 읽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읽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2반 담임 송승무입니다. 과목은 체육이고 현재 1학년, 2학년 체육을 맡고 있습니다.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의 연관성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공부겠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공부라면 공부와 체육과의 연관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고 가끔씩 운동장을 도는 친구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도 일관성 있게 오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운동신경이나 체력 수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자존감이 또 높아지고, 또한 이런 자존감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된다면 체력이나 운동신경이 좀 좋아질 수 있고요. 운동심리학에 보면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프롬프트라는 단어는 체육대회의 포스터나 현수막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했을 때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력에 그날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점심을 먹고 운동장을 3바퀴를 돌았다. 그럼 내가 매일 보고 있는 다이어리나 달력에 체크를 하면서 하루하루 그 체크된 것을 보게 된다면 성취감도 높아지고, 어느 순간 그 루틴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배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체력 수준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왜 공부 안 했니? 고등학교 시절 성실함, 저는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성실함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실함을 꼭 갖춰주시길 바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 광희고등학교에서 지리교사를 하고 있는 이호문입니다. 현재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 다음에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장사라고 하니까 되게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동해시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시는 지리적으로 워낙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 전체가 하나의 체험학습장을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지리답사반 동아리 운영할 때는 서울을 반드시 데리고 왔습니다. 서울을 체험학습장소로 해서 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도시라고 하는 것, 또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볼거리, 우리나라의 역사의 어떤 중심적인 흔적들도 많고요. 서울도 역시 지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체험학습장으로서는 최고의 장소는 역시 서울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진짜 어렵네요. 공부 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회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스컴이나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노출되는 각종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이 반드시 모든 게 정답이거나 그것만이 정의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 그거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사회과학 도서를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를 보는 이런 시각, 능력이 많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개인이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올바른 시각, 그 다음 사회를 바라다보는 올바른 시각,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단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신과 수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론적으로 암기 위주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사회과학을 배우는 목적은 그런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도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기호, 담당 과목은 영어이고 지금 2학년 6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너무 급작스럽게 바로 뭐 어떤 이게 스몰 토크도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좋아. 근황 얘기하고 이런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공부법이 있으신가요? 그건 공부 안 해서 그렇죠, 뭐. 농담이고. 단어를 많이 외워야지. 근데 단어 외우는 걸 요즘 아이들은 많이 이제 등한시해. 문장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에 대해서 자꾸 유추만 하려고 하고 그걸 다시 자기 거를 만들려고 안 하고 있거든. 근데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연상법도 있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건 자기만의 단어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조그마한 메모장 있잖아. 뭐 스프링으로 된 것도 있고 또는 이게 고리형으로 돼서 이렇게 끼는 종이들도 있어. 거기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적고 그 단어 하나의 뜻 하나 적는 순간 외워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볼펜이나 연필로 직접 적는 순간 그건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야. 가지고 다니는 얘기는 뭐냐면 수시로 보란 얘기야. 화장실 가서 응안할 때 휴대폰 보지 말고 단어장을 본다든지 뭐 맛집에 갔는데 대기줄이 길어. 비서갖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보지 말고 틱톡 보지 말고 단어장 한번 넘겨본다든지 어법을 몰라도 단어만 많이 알면 대충 끼워 맞춰서라도 이 글이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거든. 방금 얘기한 거랑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데 사실 나도 반성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야. 주변을 잘 안 살펴. 자꾸 이 폰에 우리의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 짧은 영상들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서 너무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절이 바뀔 때 주변의 나무 색깔이 바뀐다든지 봄이 되면 꽃이 핀다든지 이런 것들을 폰을 통해서 보지 실제로 내 눈으로 그걸 잘 안 본다는 거야. 눈은 떠 있는데 안 보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 주변에 참 이쁘고 좋은 게 많거든. 그런 게 좀 안타까워. 나도 역시 마찬가지 반성하고 있어. 네, 안녕. 감사합니다. 저는 광희고등학교 2학년 독서 교사 임범입니다. 네, 고민했어요. 그 외부 지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약간 항의적인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죠. 비문학 지문. 이렇게 광범위한 지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포기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광범위한 지문이니까 우리는 포기를 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고 책을 뭐 만화책도 좋으니까 꾸준히 읽는 연습을 해주면 좀 당황스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고요. 서술형으로 이제 적으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잘 적으려면요. 결국 평가자가 무엇을 내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실마리를 잘 찾아야 돼요. 실마리. 단서라고 하죠. 힌트죠. 분명히 그 문제 속에 어떤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를 가지고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추는 거죠. 조합하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준비하자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 잘 듣고 거기에서 실마리, 단서 찾으려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글 속에는 뭐 담화 표지란 단어가 있잖아요. 단면에 인과가 됐던 아니면 뭐 대조가 됐던 그런 단어들을 갖다 빨리 찾고 실마리를 찾고 구문을 빨리 끌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서답형을 잘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서답형은 절대로 창조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한 50%든 30%든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잘해야 평가자가 말하는 그 서답형 문제를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조언을 해준다는 것이 어떤 친구들은 정말 어른답고 수행평가 내용이 너무나 잘 적은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제가 조언을 해준다는 거는 좀 제가 조언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언하고 내 경험의 어떤 내내적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시에 보면은 함축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인생 조언이 너무 잘 쓰여 있어요. 저는 인상 깊게 읽은 시가 하나가 있어요. 킴벌리 커버거가 쓴 시가 있는데 제가 가져왔거든요. 읽는데 한 1분 걸릴 것 같은데요. 보고 읽어도 될까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람이 쓴 시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목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하게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네, 이걸 읽어드림으로 조언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해고등학교에서 생명과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3학년 2반 담임도 함께 맡고 있는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유전이나 조언이 있을까요? 유전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멘델의 유전 원리라든지 또는 가계도를 읽는 방법, 우성 열성이 무엇인지, 다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이 무엇인지와 같은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이 개념들이 문제에 응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 과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유형의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수능 문제라든지 응용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평생 숙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관심사가 좀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하다가도 다른 직업이 또 재밌어 보일 때가 있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3학년 담임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랑 대입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최근에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학년 4반 담임을 맡고 있고요. 하는 과목은 1학년 한국사, 이것도 다 얘기해야지. 8반은 통합사회, 그 다음에 2학년 세계사를 하고 있는
종이 울리네요. 아니, 그대로 합시다. 뭐, 이거 살립시다, 이거. 예. 네, 캐간지 이명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실은 하루하루가 다 뭐, 고맙고 감동적인데,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이 딱 나는 거는, 올해 저희 반 학생들이 스승의 날 기점해서 지금 저희 반에 오시면 아시지만, 결혼식 때나 쓰이는 큰 화환을 해줬습니다. 예. 멘트는 비행기다라고 해서 뭐지 했더니 외모가 타고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감동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그 내신 관리하기에 까다로운 과목이 한국사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듣습니다. 아무래도 외워야 될 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뭐 항상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는, 일단은 한 번에 뭐 다 외운다라는 거는 사실 그건 저도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내가 이 단원 범위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그냥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연도든 뭐 사람 이름이든 좀 끼워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다 외워야지 하니까는 좀 부담도 느끼고 그 진도는 안 나가고, 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나요? 이상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상형 소녀시대 유나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그 이상형과 배우자가 일치할 거라는 그런 헛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동해광해대학교 교장 원영덕입니다. 예. 저는 학교 다닐 때 로망이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당시 학력고사에서도 역사는 다 맞았어요. 역사 시간에는 안 들어왔던 것 같고, 다른 거, 과학, 수학, 제가 참 못했어요. 많이 못해서 재밌는 역사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했던 과목이고,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많은 좌절도 겪고 시험 봐서 잘 못 봤던 적도 많고요. 운전면허 시험도 1년 만에 땄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에 미치지 못했어도 하다 보니 대학도 들어가고 교사도 되고 과분하지만 이 자리에 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그에 근접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아들이 있는데, 글쎄 아들한테 해주 어떤 가르침이랄까요? 야, 정직하게 살자.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얘한테 심어줬던 것 같아요. 저도 정직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하면서 내가 왜 어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예전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 인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치는 학생도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얘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다 라는 생각도 갖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인사성도 바르고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 본분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학생들을 볼 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바른 인성으로 살아가면 공부 못해도 이 사회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성이 바르지 못한데 공부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성이 올바르게 형성된다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크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